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필요한 코드 유형을 추가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3장이에요. 오늘은 영세와 수출, 수입, 불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부가세 거래는 적격 증빙과 단적 친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부가세 거래는 항상 적격 증빙을 잘 살펴봐야지 코드 유형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영세. 부가세 형태에는 크게 10%의 세율을 곱하는 과세 형태와 0%의 세율을 곱하는 영세율, 그리고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면세,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과세 형태인 10%의 세율에 대한 코드 유형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0%의 세율을 곱하는 영세율 거래에 따른 코드 유형을 알아볼 거예요. 그중 하나인 수출과 수입 거래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코드 유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불공제 거래예요. 불공제 거래는 말 그대로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를 의미해요. 즉, 우리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려면 매입세액, 즉 지출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경비 인정을 막기 위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해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불공제 거래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공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험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거나 만약에 이번 회차에 출제되지 않았더라면 다음 회차에는 무조건 출제되는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고 너무 헷갈리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세 코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함께 발행이 돼야 돼요. 뭐가 같이 발행돼야 된다고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함께 발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와 달리 앞에 영세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자, 또 뭐가 다르죠? 맞아요. 공급가액은 나와 있지만 영세율, 과세가 아닌 영세율 0%를 곱했기 때문에 세율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액도 0으로 표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 코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 함께 수반되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로컬LC. 로컬LC는 우리가 한국말로 내국신용장이라고도 얘기해요. 내국신용장. 이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가 항상 영세율 세금 계산서와 세트로 함께 다녀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나왔네? 내국 신용장도 나왔네? 그럼 이건 무조건 코드유형 영세 선택해서 회계 처리해야겠다 라고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는 방금 전에 어떤 코드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매출일 때는 12 영세 코드를 선택하고 매입일 때는 52 영세 코드 유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분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이고 금액이 틀렸네요. 이게 1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으로 돼야 돼요. 왜요? 0세율, 0%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기를 확인해 보면은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었다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이에요, 수출. 수출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반드시 문제에 직수출을 했다 혹은 직접 수출을 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출할 때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영세 코드와 똑같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출과 영세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설명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수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증빙도 발행되지 않아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는 거는 소비지에서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수출하는 수출국에서는 세율을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굳이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출 코드 유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직접 수출했다 혹은 직수출했다는 말과 함께 어떠한 증빙도 발행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수출할 때 작성하는 수출신고필증 혹은 수출신고서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산세무 2급 배울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수출신고필증에서 세무 2급에 필요한 내용은 보통 이 신고번호를 입력하는 게 좀 중요해요. 신고번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출 시 발생하는 환율이 얼마인지 그걸 확인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세무 2급 수업을 나중에 듣는다면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수출할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코드형 16 수출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요. 분계는 아이고 여기도 금액이 틀렸네요. 분계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수입이에요. 수입. 네. 앞에서 수출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수입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소비지가 된다는 뜻이죠. 이때는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수입할 때는 수입 세금 계산서가 함께 발행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입 시 공급자가 당연히 어디로 되어 있을 거냐? 요렇게 인천 세관장을 조금 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인천 세관장. 네. 수입할 때 회계 처리하는 거래처는 우리가 인천 세관 혹은 다른 김포 세관도 있죠. 네. 세관장을 거래처로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왜 그렇게 하냐?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수입도 하나밖에 없어요. 코드 유형이. 네. 수입은 역시나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겠죠? 그래서 55번 수입 코드 유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하면은 분계가 이렇게밖에 안 나요.
앞에랑 달리 지금 분기에 뭐밖에 안 나왔죠? 네, 부가세 대급금밖에 회계 처리가 안 돼요. 부가세 대급금. 자, 왜 그러냐? 수입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가세와 관세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먼저 납부라고 들어와야 되냐? 세관장한테 먼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내가 입력해서 회계 처리하는 건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할 이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회계 처리요?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나는 원재료나 제품을 수입했을 때 그 제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이급에 들어가면은 아직 도착하지 않는 나의 매입 상품을 미착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일반 전표에 따로 회계 처리도 해줘요. 네. 하지만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딱 요 정도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불공제 거래에 왔어요, 여러분. 자, 불공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불공 코드 유형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 무슨 거래? 매입 거래여야 돼요. 네. 불공 코드 유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하는 건 반드시 세금 계산서라는 적격 증빙이 수취된 매입 거래만 가능한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불공은 반드시 어떤 증빙이 수취돼야 된다? 세금 계산서가 수취되어야 해요. 네. 그래서 매입칸에 불공 코드 유형을 선택하면은 보통 분기는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었어요? 네, 부가세가 지금 매입한 금액이 합쳐져서 분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입세 공제가 어차피 불가능해요. 이 말은 매입세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취득 원가에다가 부가세를 합쳐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이걸 우리는 공급대가라고 해요. 공급한 금액에다가 부가세를 합친 걸 우리는 공급대가라고 표현을 하죠. 공급대가라고 표현을 해요. 네,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공급한 가액, 네, 공급한 가액은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우리는 공급대가 금액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불공은 설명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불공제 거래에 해당하는 사례가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 4가지 유형에서 절대로 벗어나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유형을 설명할 테니까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네, 첫 번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항상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지금 자료 설명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대표이사 자녀가 사용할 혹은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뭐를 구입했대요. 그리고 회사 경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표이사가 자기 맘대로 사용한 돈은 당연히 회사의 지출 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요 대표이사가 사용한 금액은 우리가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가지급금.
그리고 FAT에서는 이 가지급금의 대표이사 이름을 알려줘요. 이렇게 최고봉처럼. 그래서 최고봉이라고 거래처도 걸어줘요. 꼭 기억하세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대부분 대표이사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삐리리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라는 문제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접대비 관련된 비용이요. 당연히 접대비 관련된 비용은 회사 경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들을 많이 예시로 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매입세. 접대비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불공제 사례 중 하나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예요. 업무용 승용차. 자,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에서 의미하는 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를 운행해서 수익을 내는 업종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택시 업종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렌터카 서비스 등이 있죠. 네, 이 두 업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바로 영업용 자동차예요. 그런데 나는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의 회사 사장님이에요. 제조업에서 이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모든 자동차는 다 불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여기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업무용 승용차는 말이 업무용이지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영업용 승용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불공인 거예요. 무조건 불공. 자, 그리고 소형에 해당하는 거는 8인승 이하에 해당이 돼요. 8인승 이하. 그러면 지금 업무용 승용차였다가 8인승 이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불공이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자, 1000cc 이하의 경차가 있어요. 1000cc 이하의 경차. 경차 같은 경우에는 마티즈나 이런 작은 자동차, 여러분 티코 아시나요? 마티즈나 티코 같은 작은 소형 자동차를 얘기하는데요. 이 경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에 되게 적은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엄청나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0cc 이하의 경차는 불공제 거래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의 자동차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1000cc라고도 안 나오고 987cc, 972cc 이렇게 900번대 cc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재료를 운반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트럭, 화물차, 이 경차 같은 경우에는 불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유일한 자동차 차량 운반구다라고 기억을 해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꼭꼭 모든 자동차는 싸그리 다 불공인데
요 두 가지만 불공제 거래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 세 가지만 불공제 거래 유형으로 자주 나왔는데 요렇게만 출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맞췄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두 가지 사례가 두 가지 유형이 더 추가가 됐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지난 시간에 제가 토지는 무슨 제하라고 했죠? 맞아요. 대표적인 면세제하라고 했어요. 면세제와. 그런데 문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토지의 평탄 작업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죠. 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토지를 구입하는 거는 면세 거래에 해당이 돼요. 토지의 구입은 우리가 면세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뭐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불공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불공으로 회계 처리. 네, 요거 두 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헷갈려요. 선생님, 토지 분명히 면세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불공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뒤에 어떤 증빙이 나왔냐예요. 자, 불공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불공제 거래는 증빙이 뭐가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토지의 구입은 계산서가 나와요. 면세 거래니까 당연히 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가 나왔다라고 문제가 보이면 뒤에 나오는 증빙이 계산서인지 세금 계산서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요새 간간히 나오는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럼 그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은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래예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뭘 구입했대요? 3D 컬러 프린터를 구입을 했대요. 보통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라고 했잖아요. 자,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색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매입색으로 인정받는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도 발생하고 매출세액도 발생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실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혜택이 더 커요. 그런데 나는 과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무언가를 구입한다면은 요거는 조금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불공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이거는 전산세무 2급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내용인데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은 출제진이 간혹가다 요걸 내더라고요.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지금 88회가 너무 극악의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PPT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거 면세사업 사용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네. 네. 불공제 거래예요, 여러분. 불공제 거래인데 만약에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배웠던 불공제 거래는 반드시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불공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가 있어요. 수취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54 불공 코드 유형을 선택하지 말고 일반 전표에다가 공급 대가 금액, 즉 부가세를 합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끝나고 4번 문제에서 오류 수정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네. 자, 불공제 거래는 반드시 매입 거래에 해당이 되고, 왜? 매입색으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매입 거래에만 있겠죠? 매입 거래인데 어떠한 증빙을 수취한 매입 거래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다.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부가세 거래를 입력하다 보면 간혹가다 매입색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 즉 무슨 거래죠? 불공제 거래겠죠. 불공제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54 불공 코드용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불공에 해당하는 사례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메인 매출 전표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와,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코드형을 완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기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하면서 정확하게 분기하는 연습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반드시 코드 유형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밑에 있는 분기가 맞았더라도 코드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은 무조건 틀린 답이 돼버려요. 그러면 3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지난번 강의와 이번 강의를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이 코드 유형을 한 장에 모아놓은 마인드맵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